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똑똑한 아이들 정말 키우기 어렵죠? 굉장히 어렵다고 늘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늘 와서 정말 우리 아이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영재 아이들의 세 가지 공통점입니다.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영재들. 정말 능력은 있어요. 똑똑해요. 굉장히 아주 정말 아는 거 보면 많고, 그리고 흥미도 다양하고, 에너지도 많고, 참 그런데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이죠. 특히 학교에 안 가려고 하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잘 지내지 못하고, 또 많은 지적을 받고, 선생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또 친구들로 하여금 따돌림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뿐 아니에요. 유치원인 경우도 많거든요. 유치원에 가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네들이 굉장히 지적 능력이 높은 그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 도대체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럴까요? 참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아이들을 키울 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늘 많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상담을 하던 중에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세 가지로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아이들이 똑똑하고 요즘엔 아이들을 많이 키우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많은 허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자유롭게 키우는 게 좋지요.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점점점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어릴 때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별로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유치원에 다닐 나이가 되잖아요. 만 5세, 4세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집에서 훈련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 가보세요. 유치원에 가보세요.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많습니다.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 했거든요. 내 마음대로 했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없었어요, 별로 집에서는. 그런데 유치원에 오고 그다음에 학교에 갔더니 이러이러한 일은 하지 말아라, 이러이러한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많이 생긴 거예요. 집 밖으로 나가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너무나 많죠. 어른도 그렇잖아요. 어른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우리가 잘 자제를 하고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을 해서 스스로 이거는 참아야 된다. 내가 막 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자제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거나 학교에 가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 자, 엄마들은 그래서 집에서 이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훈련을 시켜주셔야 돼요. 아이가 하지 말아야 될 일, 집에도 물론 있어요. 그런 엄마들은 그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별로 자제를 안 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집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적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적응력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이 집에서 너무나 자유롭게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다가 집 밖으로 나가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집 밖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야. 유치원, 학교에 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은 이런 집 밖에 나가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참는 능력을 길러주셔야 되는데 그게 가정에서 훈련이 안 된 아이들은 바로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이거 부모님들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직 학교에 가지 않은 아이라도 그런 아이들 이런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이런 겁니다. 둘째는 과잉 칭찬을 너무나 많이 해줘서 과잉 칭찬으로 인해서 수행 수준이 너무 높이 형성된 겁니다. 수행 수준이 높아요. 모든 것을 칭찬만 들었어요. 칭찬을 많이 듣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속 칭찬을 듣기 위해서 점점 더 높은 자기 내적인 수행 수준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99점이 돼야만 만족해. 이런 수행 수준이 자꾸 높아지는 거야. 이렇게 수행 수준이 높은데 유치원에 가거나 학교에 갔을 때 사실 학교나 유치원에 가면 조직이잖아요. 조직 속에 그 아이가 그런 칭찬을 많이 듣지 못하죠. 늘 칭찬을 듣는 그런 기준, 그런 수준에 있었는데 여기 와서는 칭찬을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막 나한테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나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면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선생님들이 자 25명, 30명 중에서 20명, 25명, 30명 중에서 정말 잘하는 아이를 칭찬해 주죠. 그냥 평균적인 아이를 칭찬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 각자 집에서는 잘하는 그런 걸로 인정을 받았었는데 이런 조직 속에 와서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적응력을 키워줘야 되는 겁니다. 자, 집에서 너무나 엄마나 아빠들이 칭찬, 할아버지, 할머니, 요즘은 아이들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시한 것, 사소한 것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그러고 늘 잘했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모든 행동이 할 때마다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행동들이 사실은 잘 못하는 것, 할 때 잘 못하는 것에 대한 적응이 안 된 아이들이에요. 그래 학교에 가서 잘 못해요. 다른 아이들보다 수학 문제를 푼다거나 뭐 국어 문제를 푼다거나 아니면은 뭐 국어 공부를 한다거나 발표를 한다거나 이럴 때 그런 거에 관한 잘 못하는 것에 관한 적응이 안 되면 그 조직 속에서 있고 싶지 않은 거죠. 재미가 없죠. 너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잘 못해도 잘 거기서 잘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학교에 대한 흥미, 조직에 대한 흥미, 그냥 집에만 있고 싶은 학교에 가는 것이 싫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은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응력을 길러주셔야만 됩니다. 그것이 대단히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 공통점. 세 번째요. 또래들과의 소통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또래들과의 소통 능력이 부족해요. 친구들과 잘 지내려면요. 내 고집만 주장하면 안 되죠. 내 고집만 주장하면 안 돼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길러줘야 돼요. 그런데 엄마들하고 얘기해보면 엄마들 대부분 우리 아이는 되게 배려심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배려심이 어디서 배운 거예요? 엄마랑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 아이는 배려심이 있대. 엄마한테 굉장히 배려심이 있대. 엄마 생각이죠. 아이와 아이들 간의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아이들과 아이들 관계 속에서 배려심이 있고 아이들과 아이들 관계에서 친밀성이 있고 그 아이들과 아이들 관계 속에서 정말 잘 어울릴 수 있고 협동할 수 있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건요 어디서 나오냐면요 바로 그 친구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또래와 같이 노는 시간이 많았어야 되는 거예요. 또래들과 막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야 되는데 또래들과 노는 시간이 지내는 시간이 적게 되면은 그런 기술을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런 소통, 아이들, 또래들과의 소통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학교에 갔을 때 학교에 잘 적응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오늘 제가 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영재 아이들의 세 가지 공통점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대표적인 특징을 뽑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일에 대해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거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집에서 훈련을 좀 받고 가야 돼. 학교 집 밖에 학교, 그 다음에 유치원에 가면은 하지 말아야 될 일 투성이야.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런 거를 어릴 때부터 집에서부터 엄마가 훈련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과잉 칭찬을 통해 가지고 수행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자기가 잘 못하는 거에 관한 적응이 안 돼 있는 거죠. 자기가 잘 못하는 것도 그래 나는 잘 못하지만 그러나 열심히 해서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가 잘 못하면 무조건 포기한다거나 자기가 잘 못하면 흥미를 잃어버린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잘 못하는 것도 자기가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적응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또래들과의 소통 능력을 길러줘야 돼요. 또래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자기 고집만 부린다거나 뭐 억지를 쓴다거나 이런 아이들은요,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죠. 소통이 잘 안 되는 아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그래서 학교에 잘 적응하는 아이로 만들어줘야 영재성이 빛나는 것이고요. 그런 영재 아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런 걸 좀 유념하시고 아이를 키우실 때 이런 세 가지 점에 착안하셔가지고 아이를 잘 집에서 훈육을 시키시고 적응력을 길러주시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적응 못하면 영재성은 굉장히 길러지기 힘들죠. 이 사회는 바로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러나 학교라는 것이 반드시 모든 장점을 갖고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래도 학교에 가는 것이 안 가는 것보다 훨씬 좋고요. 학교에서 배울 점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